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총론 이어서 할게요. 12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계산 있네요. 같이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21기 사업년도 세무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21기 사업년도 세무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장부상 자산수중 이익으로 처리한 금액 450만원이 있네요. 수중 자산의 시가는 550만원이었습니다. 자, 수중 자산의 시가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100만원 차이 나죠. 그래서 입금산입 자산수중이익 100만원 유보 잡으셔서 입금산입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장부상 수익 처리한 금액 50만원 있네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입금 불산입합니다.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요. 50만원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자, 잉여분 처분 결의에 속하는 당기기속 배당 수익 금액으로 당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장부상 회계 처리하지 않은 금액 200만원 있습니다. 그럼 200만원 회계 처리해줘야겠죠. 입금 산입 미수배당금 200만원 유보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조건을 만족해서 입금불산입률은 3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60만원 기타 처분해줍니다. 밑에 그럼 당기이익분 이익처분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사전 서면 약정으로 의해 각각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다 인정해주죠. 세무 조정할 거 없습니다. 네,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만원 있습니다. 따로 세무 조정할 거 없죠. 전기의 업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중 당기에 환급되어 장부상 잡수익을 처리한 금액 30만원 있습니다. 자, 재산세가 당기 중에 환급되었죠. 이거는 입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보면요. 입금 산입된 금액 300만원, 송금 산입된 금액 110만원에서 190만원이 되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유보금액 계산하면 250만원 됩니다. 넘어갈게요.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의 차입금 계산은 있네요. 자, 영리내국법인이고요. 21기 사업년도 한번 세무조정 계산해 볼까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5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준 잡고 시작하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30만원 있네요. 자,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벌과금 40만원 있습니다.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 50만원 있네요. 기부금 한도 15인 계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포함하지 않아요.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환급액, 정기납부분 60만원 있네요. 재산세는 지출 당시 송금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은 입금에 해당합니다.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따로 세무조정 없어요. 자,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5만원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과환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이자보상금 성격이므로 입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자본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 처분이익 200만원 있습니다. 입금산입 기타 처분하시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 180만원 있네요. 자, 금융자산 평가액 된 거 입금산입 기타 처분하시고요. 다시 송금산입 하셔서 그만큼 금융자산 마이너스 유보로 금융자산이 부풀려졌던 가격을 낮춰줘야죠. 2월 공제 가능 기간 이내에 2월 결손금 130만원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은 각사소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하지 않는 사항들이 몇 개씩 있죠. 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 그리고 2월 공제 가능한 이내 2월 결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하지 않아요.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의 차이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적용되는 건지 안 되는지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초유보금액 다 합치면 6천, 3천,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억원 있네요.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법인세 비용 2천만원 기타 사유 유출이고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유보금액이죠. 그리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6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대손금 부인액 1천만원,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천만원,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천만원, 이건 다 유보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8천만원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 벌금 1천만원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 이렇게 기타 사유 유출하는 항목들을 잘 구분하셔서 단기에 증가한 7천만원, 단기 감소 6천만원 해서 1억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본금과 적립조정명세서 을표 기말잔액 계산 같이 볼게요.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조정명세서 을의 내역 있습니다. 자,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만원 유보된 금액이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 60만원 유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중 평가 증가한 걸로 20만원 마이너스 유보한 거 있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단기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 있네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5만원 있습니다. 이거 기타 사유 유출이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 있네요. 유보금액이니까 자세히 볼게요. 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금은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액은 180만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이고요. 단기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송금불산입 유보해줍니다. 지금 계산해 볼게요.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 200만원 있었죠. 거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액 해서 180만원 차감해줍니다. 그럼 20만원 남아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60만원,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60만원 있던 거 있죠. 이거를 차감해주면 마이너스 40만원 나옵니다. 자, 기초잔액은 60만원이었고 자, 40만원 감소해서 기말잔액은 20만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에 건물 감가상각비 시임 부족액 30만원 있네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만원 있었죠. 기초에 50만원 있었던 거 시임 부족액 30만원 생겨서 차감해줘서 이제 20만원만 남게 됩니다. 전기말의 재고자산은 단기에 전부 판매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에 재고자산 평가 중 20만원 마이너스 유보 잡아했던 거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 유보 추인하죠. 우리 재고자산 처분 시 평가액 손익 인식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20만원 유보 추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말잔액 0이 되죠. 그리고 단기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액 15만원이 있었네요. 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 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고요. 본래는 결산조정 임의사항이나 신고조정도 허용됩니다. 송금산입 15만원 마이너스 유보해 주시고요. 기말잔액은 마이너스 15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잔액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총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기자본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100만원 있었네요.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의 내역입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증 한 거 50만원 마이너스 유보 있고요. 정기예금 미수이자 80만원 마이너스 유보된 거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80만원 유보된 거 있네요. 자, 정기예금 미수이자에서는 20년 5월 1일에 연 4.5%의 이자율로 가입한 정기예금, 그리고 만기는 22년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2년 동안이에요. 근데 이 20년도에 이 80만원을 미수이자로 계상했다가 유보 처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월 10만원씩 이자를 인식했는데요. 그럼 기초 마이너스 80만원 있었고, 그럼 다시 21년도에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120만원 마이너스 유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말잔액은 마이너스 200만원이 된다고 알 수 있어요. 세무조정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송금불산입 입금산입한 내용입니다. 법인세 비용 370만원 있네요. 기타 사유 유출이죠. 전기재고자산 평가증 50만원 있습니다. 기초에 마이너스 50만원 있었고요. 마이너스 유보니까요. 전기재고자산 평가증 입금산입한 거 있네요. 입금산입 50만원 한 게 있어서 기말잔액 0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 17만원 있네요. 그럼 기초잔액은 없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근데 이제 송금불산액 17만원 유보 생기니까 기말잔액 17만원 잡아주시고요. 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항목 볼게요. 이제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80만원 있네요.
자, 기초에도 280만 원 있었고, 자, 송금 산입 280만 원 해서 마이너스 유보죠. 그래서 기말자택 0원 됩니다. 기타 사항 같이 볼게요. 자, 한도 내 지정기부금 150만 원을 어음으로 발행해주고 단기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네요. 어음으로 발행한 거는 어음 만기일에 비용을 제출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는 송금불산입 150만 원 유보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어음 만기 시에 송금산입 15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추인해 주시고요. 송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150만 원 기타 사유출 소득처분 해주면 됩니다. 자, 21년 중에 추가로 발생한 정기예금 미수이자 120만 원을 장부에 미수수익으로 반영했습니다. 자, 여기 위에 했던 거 이 내용입니다. 정기예금 미수이자 할 때 같이 분석했던 거 이 말 하는 겁니다. 단기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시부인 결과 시인부적액 6만 5천 원 있었네요. 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개념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이고요. 한도가 초과된 상각부인액 발생 시에는 송금불산입 유보해 주시고요. 차기 이후에 사업년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자, 시인부족액 마이너스 한도 미달된 거 세무조정하지 않고요. 차기 이후에 상각부인에게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 해에 시인부족액이 됐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기 감가상각비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따로 세무조정은 없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말 요보잔액은 마이너스 33만 원이 돼서 세무상 자기자본은 67만 원인 걸로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